자, 비문학 2주차 5강 녹화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1711 고1 사회지문 들어갈게요. 자, 역시 문제부터 볼게요. 18번입니다. 윗글에서 다룬 내용 밑줄 아닌 X 다 읽고 푸시고요. 19번입니다. 보기에 대해 추론 밑줄 아는 X 다 읽고 풀고요. 20번 출처 기업이 기억을 발생시키기 위해 활용할 판매 전략 밑줄 적절한 동그라미. 자, 이것도 아마 다 읽고 기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자, 21번 근거라는 말 때문에 A 네모 보기를 이해 밑줄 아는 X. 자, 이건 A 읽고 와도 되겠죠. 22번 A의 문맥적 의미 밑줄 가까운 동그라미. 이거는 A 읽고 오셔야 됩니다. 자, 다 했으면 아니 이거는 미리 풀어버리는 겁니다. 다 했으면 지문 들어가자. 첫째 줄 줄쳐 경제학에서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상품과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나 디지털화 될 수 있는 상품 밑줄 옆에 정보제 네모 치세요. 됐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정보제는 두 가지예요. 다시 올라가 봐 얘들아. 우선 첫 번째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 알았지? 자, 두 번째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론이 디지털로 되어 있거나 될 수 있는 애가 정보제예요. 근데 모르겠죠? 그러면 옆에 예를 들어 X 읽기만 줄치지 마.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계속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 그리고 이를 디지털화한 것. 됐지? 그래서 선생님의 이 동영상이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디지털화 될 거죠. 이것도 정보제예요, 여러분. 자, 셋째 줄입니다. 끝에 그렇다면 찾아 V자 표시. 줄쳐 정보제는 어떠한 특성, 밑줄, 쉼표 다음 줄쳐. 생산자는 어떤 전략으로 정보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을까? 그 다음 줄 정보부터 줄쳐. 정보제의 하나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겠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얘기 나올 거고요. 바로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살펴본대. 그 다음 줄 먼저 V자 표시. 자, 수요 측면 동그라미. 줄칠까? 의 특성으로 정보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서 나타나는 잠김 효과 밑줄 한 줄 내려가 기억에 잠김 효과 네모 이게 뭘까? 줄쳐 어떤 정보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다른 정보제보다 이미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 밑줄 치세요. 1어부터 줄쳐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정보제를 이용하려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 돈, 노력, 시간 등의 따옴표 보여 전환비용 네모 치세요. 전환비용의 뜻은 앞에 써 있다. 자, 익숙해지기 위해 드는 돈, 노력, 시간이에요. 계속 줄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 밑줄 치세요. 선생님은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글 프로그램이 우선 한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워드를 쓰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조교를 이제 뽑을 때요. 항상 이걸 물어보거든요. 주로 사용하시는 게 뭡니까? 하면 요즘 대학생들은 레포터로 워드를 훨씬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워드에 좀 익숙해 있는 대학생들이 선생님 이 조교에 올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되게 많이 뭐랄까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왜? 원래 사용하던 게 더 편하니까. 됐지? 이게 바로 뭐다? 잠김 효과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줄이다. 하지만 아니야. 그 옆에 치약부터 줄쳐. 치약이나 비누 등 일반적인 상품에도 잠김 효과는 나타난다. 그렇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치약,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줄 하지만 찾아 V자 표시 줄쳐 정보제는 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대. 왜냐하면 왼쪽 화살표 가령 X 줄쳐 일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X 줄쳐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과 같은 것까지도 전환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 밑줄 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핸드폰 살 때도 뭐 위약금 그 약정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바꾸면 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다 전환 비용에 포함된답니다. 그 다음 줄쳐 정보제의 이러한 수요 측면의 특성에 고려하여 새로운 정보제를 판매하려는 기업은
소비자가 그 정보재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상품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상품의 일부 기능만을 제공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가 한번 잠시 멈췄던 적이 있었어. 그랬을 때 이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거든? 자, 근데 지금 유튜브가 거의 공짜잖아. 그치? 뭐 광고 안 보는 거 뭐 요런 거는 좀 유료지만, 근데 유튜브가 이렇게 사람을 길들여 놓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료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잠금 효과에 익숙해져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거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힘들겠죠. 왜? 전환 비용이 또 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내고 계속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이 유튜브가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을 길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줄 내려가자. 다음으로 V자 표시, 공급 측면 세모, 출처나 정보재는 원본의 개발에 드는 초기 비용은 큽니다. 지만 V자 표시, 줄쳐 디지털로 생산 유통되기 때문에 원본의 복제를 통한 재생산에 투입되는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매우 작다. 밑줄. 얘들아, 우리 경제 지문에서 한계 뭐뭐뭐뭐 이렇게 시작되는 말은 요거는 별표 국어 노트 중요해요, 여러분. 요 말로 바꿔서 읽으세요. 추가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래서 한계 비용은 추가 비용, 한계 생산은 추가 생산, 한계 소비는 추가 소비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볼게요. 여러분, 가수들이요, 뭐 요즘 앨범이 나오나? 뭐 LP 뭐 이런 게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LP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 LP에 담기는 게 바로 노래잖아. 그럼 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작사가 필요하고 작곡가 필요하고요. 뭐 우리 음악 엔지니어 필요하고요. 당연히 가수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녹음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다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앨범 한 장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 공간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근데 만약에 한 장이 완성돼봐. 그럼 얘들아, 이거를 복사하는데 얼마나 들까? 그냥 이 LP 요거 그냥 이 재질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 플라스틱. 그치? 그러면 요거 단가가 만약에 되게 많이 찍어낼수록 줄 거 아니야. 만약에 100만 장 찍으면 요거 하나에 한 2원도 안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 근데 실제 팔리는 건 얼마예요? 막 2만 원, 3만 원 이러잖아. 그러면 이 추가 비용 되는 한계 비용이 2원이야, 2원. 2원이지만 3만 원 받으면 29,980원을 98원을 이익으로 담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초기 비용, 초기 고정 비용은 많지만 한계 비용은 줄어든다가 그 얘기입니다. 계속 할게요. 옆에 2로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줄쳐. 원본을 개발하지 않고요. 앙코와 X 계속 줄쳐. 재생산만 하는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원본의 생산이 가능. 밑줄 치세요. 이 말은 뭘까요? 자, 우선 원본을 개발하는데 드는 게 초기 비용이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원본 개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본이 있었겠지. 근데 그거를 개발 안 하고요. 계속 재생산만 하는 거야. 됐지? 그럼 비용이 당연히 적겠지.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 이 교재는요, 선생님이 직접 제작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00%는 아니고요. 한 60%를 뜯어 고칩니다. 뒤집어요, 여러분.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고치고 그냥 계속 매년마다 쓴다고 해보자. 그럼 뭐야? 그냥 출력해가지고 인쇄소에 맡기면 되잖아. 거의 비용이 안 들겠지. 근데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지문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변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타이핑 치는 알바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인쇄소에 맡기고 이런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원본을 개발하지 않는 데는 당연히 초기 비용이 안 드니까 당연히 적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자. 네 줄. 그래서 찾아. 오른쪽 화살표 줄쳐라. 정부는 지적 재산권, 상표권, 특허권 등과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 정보재 원본을 개발, 재생산하는 기업을 보호. 당연히 보호해야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쓱 베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5문단입니다. A번이라고 돼 있네. 한편 V자 표시 줄쳐.
법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 기업은 정보제의 소비자를 고려하여 판매 전략을 선택. 밑줄. 정보부터 줄쳐 정보제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나 가치에 따른 상품 차별화 와 플러스 상품 차별화 동그라미. 자, 가격 차별화 세모 치세요. 얘들아, 지금 와를 기준으로 옆에 따옴표가 쳐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핵심 개념이야. 그러면 당연히 뭔가 중요하다라는 표시니까 당연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하겠다. 기업부터 줄쳐라. 기업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두 전략을 각각 혹은 동시에 사용. 밑줄. 그 옆에 상품 차별화 동그라미 줄쳐라. 전략에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의 내용이나 기능을 약간씩 다르게 만든 버전 등을 활용하는 방식. 밑줄 치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온라인 수업으로 줌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근데 이 줌을 가면 무료가 있어요. 이건 무료 버전이죠. 그리고 유료 버전도요, 가격에 따라 뭔가 기능이 달라요. 이게 버전이야, 얘들아. 그래서 나는 만약에 전문가용이 필요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내서라도 구입을 하겠죠. 근데 나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필요해. 그럼 무료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격 차별화 세모 줄쳐라. 전략은 동일한 정보제라도 소비자에 따라 가치가 달리 평가되는 경향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밑줄 치세요. 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컵라면이 얼마입니까? 뭐 요즘 한 1,000원 한다고 할게요. 혹시 여러분, 산에서 요즘은 못 먹습니다. 취식을 못 합니다만 옛날에는 산에서 취식이 가능할 경우에 산 꼭대기에 라면을 파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매점을 차려놓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등산 가방에다가 먹을 거 있잖아. 뭐 커피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메고 올라와. 한마디로 실제 등산을 하시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파는 거야,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 컵라면 만약에 1,000원이면 3,000원에 팔아요. 근데도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사 먹죠, 여러분. 왜? 먹고 싶으니까. 산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거든요. 근데 불나죠. 그래서 요즘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같은 라면 1,000원이 찍혀 있는데 땅에서는 1,000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산에서는 3,000원 주고 사는 사람은 가격이 다르지. 그래도 사는 사람 있지? 이게 바로 가격 차별화예요. 됐죠? 계속하자. 한 줄 내려가. 중간에 보다 찾아. X 줄쳐. 소비자가 평가하는 정보제의 가치에 따른 최대 지불 의사. 즉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산에서 라면 주세요.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최대 지불 의사가 얼마예요? 2,000원 안 팔아. 얼마인데요? 3,000원. 그냥 가야지. 근데 한 사람은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5,000원? 그래? 그러면 3,000원인데 그래 3,000원 주고 사. 그럼 이 사람은 5,000원까지 낼 수 있었는데 3,000원이라니까 사겠죠. 줄쳐. 으로 정보제의 가격을 결정. 밑줄. 됐죠? 그 밑에는 얘니까 읽었다고 하고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해보자. 넘겨봐. 자, 문제 중에서는 21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A에 근거해서 보기를 이해합니다. 보기 들어가자. 첫째 줄 줄쳐. 아래 표는 어느 가상 소프트웨어 A 버전과 B 버전에 대해 소비자의 유형별 최대 지불 의사래.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표가 최대 지불 의사. 얼마까지 돈을 낼 수 있냐는 거죠. A부터 줄쳐. A 버전의 초기 고정 비용은 자, 이제 초기 고정 비용. 이건 뭘까요? 처음에 물건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죠. 자, 그래서 A 버전은 130원 밑줄. 그리고 B 버전의 초기 고정 비용은 70원 밑줄. 그리고 각각의 한계 비용이 뭐라고? 추가 비용은 0 밑줄. 대단하죠? 그러니까 처음 찍을 때만 이 돈이 들고요. 추가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표를 보시면 소비자 유형이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여러분 간단해서 PPT로 안 만든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최대 지불 의사 줄여서 최지의라고 씁시다. 여기는 80원, 여기는 60원.
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최대집을 의사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제 50원, 그 다음에 30원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선생님이 있는 지역은요, 서울시 성북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험 범위 출제를 하기 좋아하는 학교가 몇 개 있거든요. 자, 미리 알아놓으세요. 자, 어떤 문제가 주로 변형이 되냐면요. 이렇게 숫자가 나온 문제들을 변형을 잘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왜? 아니, 여기 나오는 이 130, 70, 80, 60 이게 다 변형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기억해야 돼. 원리. 됐죠? 자, 그 다음 줄 쳐라.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유형별 정보를 알고 있어요. 즉 기업이요 이 소비자의 패턴을 알고 있는 거다. 즉 이 사람은 얼마 내면 살 거야 얼마 내면 살 거야 이거를 계속 소비자들 사이 재판매는 불가능. 그러니까 이걸 샀다가 이쪽한테 파는 거는 불가능. 두 번째 점 들쳐. 소비자는 가격이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 이하일 때 반드시 구입하며 왜? 싸니까 계속 줄 최대 구입 횟수는 1회 밑줄 치세요. 갑시다. 1번 선택지 읽기만. 생산자가 A 버전 요겁니다. 버전만을 출시할 때 8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그럼 상상해. 여기 봐. 얘들아 80원이니까 가도 최대 80원까지 돈을 지출할 의사가 있고 나는 60원까지 지출할 의사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만 살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A 버전이 가에게만 판매. 맞아? 그러면 수입 초기 비용은 얼마야? A의 수입 초기 130원이지. 130원 투자했는데 결국 80원만 번 거지? 그러니까 적게 번 거. 맞죠? 2번 가자. 생산자가 A 버전, 역시 A다. 출시할 때 6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어요. 60원. 그럼 상상해. 가도 사고 나도 사겠지. 그럼 얘들아 얼마에 살까? 여기 봐. 얘들아 60원에 책정했는데 가가 80원까지 낼 수 있어. 그럼 얘들아 80원을 낼까? 아니죠. 가격대로 내겠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혹시 돈이 좀 있어요. 엄마가 용돈을 좀 많이 주셨어? 자 근데 가게에 갔는데 아이스크림 하나가 200원이래. 근데 돈 많다고 1000원 내고 사요? 말도 안 되죠. 그대로 200원 내야죠.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도 60원, 이 사람도 60원이에요. 그럼 합하면 결국 얼마 벌어요? 그렇죠. 바로 120원 버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일자 A 버전이 가나 모두에게 판매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130원인데 120원 버니까 결국 여전히 적겠죠. 많겠군. X 답은 2번. 1자 3번 생산자가 B 버전만을 출시합니다. 이쪽이다. 50원으로 가격이래. 그럼 잡아봐. 50원이니까 누구만 살까? 가만 살겠지? 그러면 결국 50원 벌겠지. 계속 가에게만 판매되어 50원의 수입 맞습니다. 4번 가자. 4번 생산자가 B 버전만을 출시할 때 30원. 그러면 30원이면 둘 다 사겠지? 그럼 얘들아 얼마 벌겠니? 자, 80원 아니야? 이쪽도 30원 내고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60원 벌겠지. 그치? 그러면 고정비용이 70이지? 그러면 70보다 적게 벌겠군. 맞습니다. 5번 가자. 생산자가 역시 B예요. 가에게는 50원. 가에게는 50원. 그 다음 나에게는 30원. 이게 바로 뭐예요? 가격 차별 전략 아니야? 그러면 결국 합치면 얼마? 80원이죠. 그러면 아까 초기 고정 비용이 70원이니까 10원이 더 많겠죠. 그쵸?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주차 강의를 모두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